자, 동양대 총장한테 전화를 해서 요렇게 좀 해결하자고 이 정경심에 지금 표창장 위조에 대해서 각을 짰다. 현 여권의 핵심 인사가 유시민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유시민은 지가 유튜브로서 동양대 총장에게 취재차 전화를 했다. 도와달라는 제안은 안 했다. 사실관계를 열심히 취재차 확인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유촉수도 이번에 조국 때문에 신세 거들났습니다. 노무현 재단 이사장 유시민은 조국 딸 표창장 의혹과 관련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비공식적으로는 누구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고 있고 하니까 초조해서 이야기를 한 모양인데요. 본인이 조국을 도와달라고 말한 적은 없다. 그러면서 최 총장과 통화는 했다. 제 기억에는 어제 점심때쯤이었던 걸로 안다. 11시 45분이랬죠. 자, 그런데 어제 거를 제 기억이라는 말을 씁니까? 근데 어제 몇 시쯤 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제 기억에는 어제 점심때쯤이었던 것 같아. 이거 말이 웃기잖아요. 조를 도와달라는 제안은 안 했다. 사실관계 취재를 했다. 자, 최 총장이 오늘 벌써 조국의 낙마 위기에서 좀 구하자라는 여권 핵심 인사 전화와 민주당 의원 전화를 받았다.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유시민이 나와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여권 인사 A가 저를 말하는지 모르겠다. 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저는 조 후보자를 구하면 데 도움이 된다라는 제안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최 총장의 전화가 오면 저절로 녹취가 되는 전화이지 않았겠냐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유시민은 최 총장을 잘 안다. 이전에 저를 초빙한 적이 있지만 사양했고 동양대에 강연이나 교양 강좌를 간 적도 있다. 그래서 동양대에서 나간 것이 총장상인지 표창인지 기록이 남아있는지 봉사활동 내용이 무엇인지 사실관계를 여쭤본 거다. 그러면서 유시민은 언론 보도가 굉장히 조국을 공격하는 시나리오로 짜여져 있다라는 의견을 말했지만 어떻게 공인이고 대학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총장에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검찰에 해달라고 제안하겠느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해당 언론 보도는 100% 기자가 곡해서 썼다. 동양대 총장이 거짓말한다 말은 차마 못합니다. 자극했다가 총장이 또 발끈할까봐요. 기자 탓을 쓱 합니다. 저도 유튜버 언론인이라 기자들처럼 취재를 열심히 한다. 자꾸 이렇게 휘말려 들어가면 얘기를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비평을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양대뿐 아니라 여러 군데 취재를 한다. 최 총장이 하신 말씀은 그게 최 총장이 상이 아닌 표창이었고 표창장 용지에 찍힌 총장 직인은 학교 것이라고 한다. 총장 직인을 쓰면 대장의 기록이 남아야 하는데 그 기록이 없다는 말씀을 했다. 이어 정경심이가 운영한 영재교육센터 영어교재를 만드는 작업에 조 후보자의 딸이 참여한 것으로 안다라는 말도 했다. 동양대를 비롯해 여러 군데를 취재했는데 조 후보자 딸의 표창장은 동양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에서 아이를 영어 지도한 데서 나온 것이다. 돈을 받고 할 일 다 했는데 돈 받고 알바 시킨 사람한테 알바 마치고 가면 표창장을 봉사를 줍니까? 봉사했다고요?
그리고 아들 안 가르쳤다고 벌써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왜 애 가르쳤다 이야기를 합니까? 자, 그러면서 표창장을 만들어 줬다는 직원에게 확인을 해보면 내용을 알 수 있을 거다. 이제 가상의 직원이 등장해서 표창장 주라 해서 엄마가 딸한테 주고 그 직원은 그만뒀다고 직원한테 덮어세웁니다. 아니, 엄마가 딸한테 상 줄 때는 엄마가 상을 줄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다면 엄마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직원이 주라 한다고 엄마가 딸한테 줍니까? 유시민이는 좀 곱게 늙어가고요. 이렇게 추하게 늙지 말기를 바라고 서점에 있는 이 책을 다 거두길 바랍니다. 제가 제일 가련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서점에 가서 유시민 책을 사보는 사람들이라 봅니다. 이렇게 인생이 가식이고 가짜인데요. 그 사람이 쓴 글은 진짜라고 생각하고 읽습니까? 어떻게 이 대목에서 동양대 총장한테 전화질까지 해서 협박해요? 자, 본인은 안 했다고 말하지요. 근데 총장이 들었을 때 구도를 짜자라고 말했다 하지 않습니까? 총장이 이 마당에 여권 핵심 인사에 대해 거짓말을 했겠어요? 자, 그러면서 조민이 받았다는 돈은 영어 교재 편찬에 조교 비슷한 것으로 참여했기에 나온 거다며 지금 언론 보도는 모든 것을 나쁜 쪽으로만 보고 있다. 유시민 니는 과거에 촛불 때 지난 정권을 모든 것을 나쁜 쪽으로만 봤지 그 정권을 이해하자고 말한 바 있어요? 참나 이 친구 뻔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경심이가 청탁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직원이 표창장을 만들어준 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학교에 전화를 걸어 사실이 이런데 왜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하지 않겠느냐며 정경심을 옹호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직원이 표창장을 만들어준 게 사실인데 왜 내가 딸한테 만들어주고 위조했다고 말을 하느냐. 한쪽에서요, 권력에 겁을 먹고 또 권력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기 때문에 말을 안 한다고 해서 유시민이 권력의 편에 서서 힘이 없는 진실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을 이렇게 농락하고 희롱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빌어먹기 어려우면 나가서 노가다를 하고 살지 유시민이 인생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 동양대 사람들이 지금 팩트에 대해서 하나씩 맞설 수 없고 그나마 총장이 진짜 학자적 양심이 있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서 그만큼의 진실이라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평생 정의 진보의 화신인 양 설쳐대면서 책 팔아서 뜯어서 돈 벌고 정치하고 장관까지 해먹은 사람이 이 와중에 그 보호막이 없이 팽개쳐진 동양대 총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하자고 말을 했으면 그것이 당신이 사람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자, 민주당 의원도 하나 전화했다는데 이것도 누군지 빨리 그냥 까발려지기 바랍니다. 자, 지가 기자라고요? 내가 유튜브 하지만 황장수 기자라는 말 한 번이라도 써봤습니까? 자, 뭐 유튜브 하는 사람들 기자라도 쓰고 이러는데 저는 그런 말 안 씁니다. 짜가 언론인 흉내내고요. 그리고 양심의 편에 선 국민을 협박하고요. 이 사이비 기자를 지금 이것도 체포해서 증거인멸, 교사 협박 사범으로 구속 수사해야 됩니다. 남이 하면 청탁이고 지가 하면 취재입니까? 왜 이 중대한 시국에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압박을 합니까? 그게 압박이 아니라고 하면요, 국민들이 그런갑다 할 줄 알아요. 유시민이? 너도 끝났어요. 참, 조국이 지 대통령 해먹겠다고 유시민을 거의 지금 들르지를 않아서 권력으로 한 자리도 못하고 밖으로 빌빌 돌고 있잖아요. 그래 놓고 또 이 판에 조국도 꼬랑지를 잡고 아부에서 살아남을 일이 있습니까? 자, 유시민이가 뭐 지금 좌파들의 어떤 역할인가 하는 거를 다 아는데 이 대목에서 유시민이 전화했다면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말 장난을 하면서 유시민이 이 정권에 붙어 먹어야 문이 유시민이가 과거에 나한테 좀 찍혔는데 살라고 저렇게 애를 쓰니 이제 조국이 집에 가면 유시민이를 한번 띄워볼까. 그렇게 문 앞에 마음에 좀 들기 위해서 애초롭게 꼬랑지를 흔들고 있습니까? 한번 이거 여론조사 해봤으면 좋겠어요. 유시민이 취재차 최 총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나눴겠느냐, 조국 마누라 입장에 서서 입을 좀 막아 보려고 이야기를 했겠느냐. 자, 이거 여론조사 좀 해보기 바래요. 댓글에 앞근이 하나 있습니다. 유시민에게 15년간 후원한 사람입니다.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렇게까지 실망한 적은 없는데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군요. 정의를 위해 싸우던 당신을 응원했던 나의 시간에 대한 보상이 고작 잘 숨겨졌던 적폐라니 편히 안티가 되는 경험을 이제 하게 됐다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직인 사용권을 준 적이 있다. 무슨 상장을 주도록 직원이 권유했고 그걸 갖다가 뭐 혹시 위임해 준 거 아니냐. 이런 시나리오를 널어놓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묵시적인 청탁이거나 묵시적인 증거인멸 협박이죠. 동양대 총장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유시민이가 유튜브라고 취재하려고 전화했다. 참 기가 찬 겁니다. 사람이 저는 적진에 서 있어도 떳떳하고 양심적이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용진 의원과 유시민이 매우 대비된다 볼 수 있습니다. 박용진이가 이 사태 초반에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조국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언급했죠. 유시민이가 조국을 거들고 나오는 이야기를 좀 비판했죠. 그런데 문파들이 다 나서서 민주당 안에서도 또 충성파들이 박용진을 박살냈습니다. 그런데 지역구에 가니 박용진 지역구에 할 말 했는데 낙천시키면 공산당이지 하고 주민들이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열심히 지역구 활동을 해서 소신 발언을 당에 했다 칩시다. 자, 그걸 가지고 당에서 청와대에서 문파들이 달라들어서 박용진을 초토화시켰다 칩시다. 자, 박용진은 이래 말합니다. 공천 앞두고 그런 말을 해가 걱정이 안 되냐. 나도 공천이나 진영 논리에서 자유롭지 않다. 하지만 나 찍어준 지지자들이 조국은 안 된다고 당에다 이야기해라 난리다. 상식선에서 말했다. 지역구 골수 지지자 중에 여성 약사분이 있다. 그분 약국에 인사로 들어가니 약사분이 8, 9명 손님 앞에서 나도 고3인데 조국은 너무했다. 장관시키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더라. 민심의 추가 확 기울었다고 느꼈다. 그래서 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하니 그래 심각하냐 묻고는 침묵하더라. 그래도 당에 응원해준 의원이 20명쯤 있다. 말은 못해도 민주당 안에도 부글부글 끓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니 2016년에 국가보훈처가 김인성 진 외숙부에게 훈장을 출사한 걸 비판하고 보훈처장 사퇴를 요구해서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그때 조국이가 장외에서 박용진 큰 실수했다. 빨리 사과해라. 그리고 좌파 진영에서 문매를 맞았다고 이렇게 합니다. 자, 저는 뭐 박용진 잘 알죠. 후배처럼 이렇게 패널도 같이 했고요. 그런데 그도 뭐 어쩔 수 없이 여야 대결에서 한쪽에 서지만은 그래도 최종 순간에는 양심의 편에 설 줄 아는 용기가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 유촉새처럼 이런 식으로 늙어서 그냥 조용히 밖에서 책이나 쓰고 살아가든지 텔레비 나와서 깝죽거리더니만 이제 이런 뚜쟁이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저렇게 망가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요. 사람은 말년에 정말로 잘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유시민은 지금 변명이 더 과간입니다. 미안하지만은 유시민은 조국 죽을 때 벌써 같이 깔려 죽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 죄성박덕하다.
자, 몇 군데 재주는 좀 있는데 정말 인생에서 무엇이 올바른 삶인가에 대해서 고민 한번 안 해본 자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유시민 다음 순서로 조국을 위해서 아부하다가 죽을 사람들 빨리빨리 나와주세요. 이번에 다 청소해버리게. 싸그리 썰어다가 대빗자루로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버리게 또 기어 놓으길 바랍니다.